뭐 먹을래? 푸엉. 짜장면? 알았어. 탕수육도 먹을래? 푸엉. 먹는다고? 알았어. 푸엉. 부엉아, 탕수육 소스는 부을까? 안 돼. 오늘의 vs는 부먹 대 찍먹입니다. 탕수육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죠. 동시에 먹는 방법에 대해 가장 논쟁이 치열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끝나지 않는 부먹과 찍먹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식 탕수육의 기원은 중국 산동 지역의 탕추리지라는 음식입니다. 돼지 등심 부위를 긴 모양으로 잘라내 전분 반죽을 묻혀 튀겨낸 후 걸쭉한 탕추 소스를 끼얹어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탕추리지를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동 출신 화교들이 인천으로 건너와 개점한 청일집에서 만들기 시작한 음식이 한국식 탕수육의 가장 직접적인 유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명과 영상에서 보셨듯이 탕추리지는 소스를 붓고 볶아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탕수육의 원조는 애초에 부먹이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음식일지라도 현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형은 피할 수 없겠지만 소스를 부어 먹던 음식을 소스를 따로 담아 찍어 먹는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탕수육이라는 튀김 요리가 부먹이라는 튀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방식을 선택한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질 좋은 녹말가루였습니다. 좋은 녹말가루를 튀김에 사용하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바삭한 튀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퀄리티의 원료는 음식값과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 되기 전에 탕수육은 고급 요리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탕수육을 시킬 때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이 되어버렸죠. 고급 탕수육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건 바로 배달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각 가정에는 전화기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음식의 배달이 본격화되면서 항상 수발을 걷고 홀에 가서 먹어야 했던 중국 음식들이 전화 한 통이면 집 앞으로 배달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기존 중국집들은 여전히 퀄 좋은 녹말가루를 사용하며 고급 음식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홀보다는 배달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후발주자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경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중국집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었죠. 판을 뒤집기 위해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싸고 바삭하고 자극적으로 만들자. 그들은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녹말보다 저렴한 밀가루와 화학 팽창제를 사용했고 보다 바삭하게 배달하기 위해 제작해 놓은 후 다시 튀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료가 좋지 못하니 탕수육의 맛은 당연히 기존의 중국집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대가리 없는 김치찌개에 라면 수프 하나면 한 공기 뚝딱이듯 그늘은 소스로 재료의 부족함을 감췄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탕수육을 맛볼 수 있다는 그들만의 무기는 판을 바꾸기엔 충분했습니다. 대세가 기울자 기존의 고가격을 유지하던 중국집은 타격을 피할 수 없었고 이들 역시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탕수육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탕수육을 생애 첫 탕수육으로 맛본 이들은 탕수육이 원래 찍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게 부먹이었던 탕수육이 점차 찍먹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취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마음. 저는 고양이상보다 강아지상이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그냥요. 저는 히오스보다 롤이 더 재밌습니다. 왜냐고요? 그냥요. 저는 돈가스를 썰면서 먹는 것보다 다 썰어놓고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제 맘이죠. 취향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드넓은 랜선 세상 어딘가에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나홀로 찍먹일지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부먹러들이 있기에 당당히 나는 부먹이다 라고 탕밍아웃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부먹과 찍먹은 자신감 있게 갈라질 수 있었고 부먹 대 찍먹이라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자고 덤벼들지 않는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맛력을 부먹, 찍먹에 촉촉히 담궈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탕수육을 통해 한국사를 배우고 대사상가 니체와 하이데거의 사상들은 찍먹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었고 시마다 가문의 두 형제는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확고한 취향이라는 근본, 거기에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내 편,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작은 악마의 삼위일체로 부먹과 찍먹은 끝없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찍먹과 부먹 간의 논쟁이 그저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는 전투의 민족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이라 생각하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들에서도 끊임없이 취향 논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으로 가보죠. 한국인들한테 계란에 뭘 뿌려 먹나요? 라고 묻는다면 보통 물음표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소금 간을 해서 먹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계란 후라이에 무엇을 뿌려 먹는가? 라는 논쟁이 부먹 찍먹 논란 그 이상의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이에 대해 지역별, 나이대별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어느 조미료가 계란 후라이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끊임없이 대결을 붙이기도 합니다. 세 개의 소스가 3자 대결하는 구도인데 간장, 소금과 후추, 우스터 소스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두고 명탐정 코난에서 유명한과 노엘이가 간장이냐 소스냐를 두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유명한 만화 심야식당의 소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탕수육을 빼놓을 수 없듯이 일본인들의 아침 식탁에 계란 후라이는 필수적인 만찬이기에 점잖고 조용한 일본인들조차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입니다. 2013년 슈퍼볼의 한 광고는 방영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광고의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도서관이 난장판이 된 이유는 오레오 때문입니다. 오레오를 구성하는 쿠키와 크림 중에 어떤 게 더 맛있냐는 것이죠. 오레오 측은 광고의 말단에 쿠키와 크림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를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무려 32,000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오레오 측은 122개의 사진을 선정하여 오직 크림 쿠키로만 이루어진 조각품을 제작했습니다. 슈퍼볼 광고 15초 만에 오레오 인스타의 팔로워는 15,000명이 늘어나며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만큼 쿠키 대 크림 대결 구도가 팽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저런 시시한 걸 가지고 싸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부먹찍먹도 똑같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